이 이야기는 한때 동네를 주름잡던 오락실 사장님 옥순 할머니와 그녀의 손주 준호가 펼치는 한판 승부의 기록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세대를 초월하는 따뜻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 울고 웃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엥. 시끄러운 오락실 한가운데서 한 아이가 게임기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계속 게임에서 지자 화가 난 아이는 조이스틱을 쾅쾅 내리쳤지만 기계는 아무 잘못이 없었죠. 그때 낡은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옥순이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합니다. 기계는 잘못 없는데 성질만 부리면 되니? 이리 와봐라. 내가 요령을 좀 알려줄게. 옥수는 능숙하게 손을 움직여 필살기를 성공시킵니다. 아이는 기쁨에 환호하고 그 모습에 옥수는 환하게 웃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그녀의 영업 비법이었습니다. 사실 오락실의 시작은 훨씬 전 문방구였습니다. 옥순이 운영하던 문방구 앞에 50원짜리 오락기 한 대를 들여놓았는데 아이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몰려들었습니다. 옥순도 신기해서 한두 번 오락을 해보게 되었고 그렇게 한 대, 두 대 오락 기계가 늘어나다 보니 문방구 본업을 소홀히 했고 가게 안팎으로 좀도둑이 많아져서 결국 문방구는 접어야 했습니다. 이때 옥수는 이것이 돈이 되는구나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게 문방구는 오락실로 변모했고 오락실은 또다시 규모를 키워 동네에서 가장 큰 오락실이 되었습니다. 옥수는 매일같이 게임을 하며 아이들에게 기술을 알려주다 보니 어느새 손님들보다도 더 게임에 통달한 고수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총을 쏘며 팔이나 잠자리 같은 것을 맞추는 게임에서 태권도 도복을 입은 남자와 중국 옷을 입은 여자가 세계 무술 대회에 나와서 서로 주먹을 날리고 발차기로 싸우는 게임으로 유행이 바뀌어도 옥순의 실력은 변함이 없었죠. 반면 오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들을 볼 때면 인간의 이기고 싶은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코 묻은 돈까지 빼먹는구나 라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컴퓨터가 집집마다 보급되었습니다. 오락실 시대도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게임에 빠져있는 손주 준호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제가 운영했던 오락실이 떠올랐습니다. 동전을 탑처럼 쌓아놓고 게임하던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처럼 말이죠. 세월이 흘러 옥순 할머니는 70대가 되었고 요즘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식사 때마다 말썽을 부리는 틀니였습니다. 그날도 저녁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이 오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곶감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틀니 조각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걱정스레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허허 또 이놈이 말을 안 듣네 하고 입가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입안은 허전했습니다. 아무리 씹어도 잘게 부서지지 않는 음식 덩어리를 억지로 삼키는 모습은 안쓰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들 철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젠 정말 임플란트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식탁 위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잠시 말을 아끼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건 2개뿐이라네. 옆집 순자 할머니는 임플란트 하고 나서 틀니처럼 빠지지도 않고 모양도 예쁘다고 자랑하더만. 글쎄 1000만 원이나 들었다지 뭐야.
사실 옥순 할머니는 수년 동안 노령연금을 손도 대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왔습니다. 임플란트 비용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모아둔 돈이 있었지요. 옷도 음식도 여행도 줄여가며 오직 이빨 하나만 바라보고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손주 준호는 겉으로는 무심히 밥을 뜨는 듯 했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번개처럼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할머니가 불편하실까 걱정되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틀니 새로 하시는 게 어때요? 요즘은 싸게 하면 100만 원 선에서도 맞출 수 있다고 하던데. 하지만 옥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싸도 소용없다. 요즘 틀니는 내 입에 잘 안 맞아. 자꾸 헐거워서 밥도 못 먹겠더라. 그 목소리에는 오래 참아온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밥상 위로 피어오르는데도 정작 밥 한 숟가락 넘기기가 힘든 사람. 바로 지금의 옥순 할머니였습니다.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철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 미정은 물잔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손자 준호는 친구들과 동네 PC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대의 컴퓨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과 젊은이들의 활기찬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탁탁 소리, 마우스를 클릭하는 딸깍 소리가 마치 새로운 세상의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푹 빠져있던 게임은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기자기한 인형 같은 그림들이 싸우는 게임인데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는 보물 상자를 열 때마다 준호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이 상자를 여는 것을 요즘 아이들은 뽑기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복권이나 뽑기 종이를 긁듯 현금을 내고 행운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옆에 앉은 친구가 준호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야, 아이템 잘 뽑으면 대박 난대. 100배도 번다더라. 준호는 호기심에 용돈을 털어 뽑기를 시도했습니다. 몇 번 만에 화면에서 평소에는 잘 나오지 않는 아이템이 번쩍하고 나타났습니다. 전설의 아이템, 즉 희귀한 아이템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아이템을 팔아서 용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손에 넣게 되자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와, 진짜 되네. 나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충만해진 준호는 점점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마치 게임처럼 쉽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옥순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락실을 운영하던 젊은 시절, 오락기 앞에 동전을 탑처럼 쌓아놓고 게임하던 아이들의 모습과 지금의 준호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은 게임에 미쳐 밥도 거르고 부모님 지갑에 몰래 손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옥수는 문득 그때 자신이 깨달았던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오락은 오락일 뿐인데. 바로 그때 엄마 미정의 날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니? 이젠 그만 컴퓨터 끄고 공부해. 엄마의 잔소리는 준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현실과는 다른 게임 속에서 달콤한 성공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짜릿한 성공 이후 준호의 보물상자 뽑기 행위는 계속되었고 점점 손해만 늘어났습니다. 용돈을 털어 뽑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준호는 점점 더 큰 돈을 만져야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준호의 머리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할머니, 저 앞으로 고등학생 되어서 공부하려면 이제 좋은 PC가 필요하대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다 컴퓨터로 듣고 수행평가도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야 한다고 해서요. 친구들은 다 좋은 컴퓨터로 공부하는데 저만 없으면 뒤처져요. 평소 속이 여리고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어 보였던 손주가 저런 말을 하니 옥순 할머니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공부한다고 하는데 어쩌겠니? 이럴 때 힘이 되어줘야지. 할머니는 기특한 마음에 선뜻 자신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 카드에는 손주를 위해 모아둔 용돈과 임플란트 비용으로 쓰려 했던 소중한 돈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가 공부한다고 하는데 줘야지. 자, 이거 가지고 사고. 혹시라도 배고프면 빵도 사 먹거라.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뒤로하고 준호는 그 카드를 들고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메이플 스토리라는 화면 속 아기자기한 인형 같은 그림들이 싸우는 게임에 할머니 카드를 이용했습니다. 할머니 카드로 게임 머니를 충전했고 그것으로 보물 상자를 열어 아이템 뽑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락실 주인에게 지폐를 건네면 동전으로 바꿔주고 그 동전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1만 원, 5만 원, 10만 원, 카드 사용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준호는 충전한 게임 머니로 뽑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게임 속에서 가장 강하고 비싼 전설의 희귀한 아이템이었고 이를 물통거래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현금으로 바꿔 큰돈을 만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뽑기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이 나왔고 더 큰 돈으로 뽑기를 하면 더 좋은 걸 뽑을 수 있는 구조라 더 큰 돈을 사용했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은 거 한 번만 뽑으면 되는 거야. 할머니의 핸드폰에는 결제 완료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카드 사용 내역 문자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금액도 낯설었지만 메이플 스토리라는 알 수 없는 이름과 결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찍혀 나오는 것이 불길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손주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쌓여가는 카드값에 준호의 마음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기대했던 좋은 아이템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수중에 남은 것은 텅 빈 게임머니 뿐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준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젠 잘 됐었는데. 준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PC방을 뛰쳐나와 무작정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멍하니 서 있는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욱하는 마음에 나무를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무가 흔들리며 위에서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져 준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게임에서 진 것도 억울한데 하찮은 나무에게까지 당했다는 생각에 준호는 더 큰 굴욕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선 준호에게는 날선 엄마의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안 하고 또 게임만 했지? 너 대체 왜 그러니? 엄마의 잔소리는 준호의 폭발 직전의 감정에 기름을 부었고 집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한동안 방황하다 다시 집에 돌아온 준호는 할머니의 서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너 할머니 신용카드로 뭐 하는 거니? 카드 내역에 알 수 없는 돈이 계속 찍히는데. 할머니의 추궁에 준호는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현질 한 번만 더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걸로 물통 거래해서 할머니. 카드 쓴 거 다 갚고 돈도 벌 수 있어요. 옥순 할머니는 현질이라는 말에 손주가 무슨 질, 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손주가 돈을 지랄맞게 많이 썼다는 의미로 대충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무슨 돈을 그렇게 질러? 그리고 물통 거래는 또 뭐고? 대체 뭔 물통을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거니? 준호가 말하는 물통 거래는 뽑기에서 뽑은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뜻하는 은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비싼 물통을 잘못 사서 손해를 본 줄로만 알았고, 준호는 할머니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엄마 미정의 목소리가 준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의 카드를 준호가 사용한 걸 모른 채 오로지 시험 기간에 게임만 하는 아들의 태도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또 게임하러 나갔다 왔지? 엄마 말을 뭘로 듣는 거야?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고 탁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옆집 아주머니와 그녀가 키우는 큰 반려견을 마주쳤습니다. 게임과 가족의 불화로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던 준호는 엘리베이터 벽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반려견은 주인을 공격하려는 줄 알고 그만 그의 손을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 엘리베이터 안은 순간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옥순 할머니가 놀라며 뛰쳐나왔고 피가 흐르는 손을 부여잡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게임 실패로 인한 카드 빚, 엄마의 잔소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개에게 물리는 사고까지. 준호는 그야말로 삼중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손을 부여잡고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 옥순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분주한 발소리가 뒤섞인 복도에서 할머니는 머릿속으로만 뱅뱅 돌던 의문을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복도 한쪽에 경찰관 한 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 경관님. 옥순 할머니는 조심스레 다가가 남의 집 이야기인 양말을 건넸습니다. 얼굴은 근심이 가득히 들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했습니다. 경관님, 혹시 말이에요. 어떤 손주가 현질이라는 걸 해서 물통을 많이 샀대요. 그 금액이 글쎄 1,000만 원 돈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물통입니까? 세상에 물통이 그렇게 비싸다니 말이 됩니까? 할머니의 순진한 질문에 경찰관은 피식 웃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근심을 읽고는 표정이 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할머님, 그게 물통이 아니라면 명의도용입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단순히 혼날 일이 아니라 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혼쭐이 나야 합니다. 물통에 대한 할머니의 순진한 질문은 명의도용이라는 무거운 단어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준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물음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안 순간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공포가 현실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옥순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과거 오락실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훔쳐 오락을 하다
들통나 엄마에게 귀를 잡힌 채 울면서 끌려가던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아이는 몸부림쳤지만 결국 엄마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지금의 준호와 겹쳐 들렸습니다. 그때의 아이가 지금의 손주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준호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에 준호와 옥순 할머니 둘만 남자 할머니는 더 이상 온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얼마나 큰일 났는지 아니? 너 때문에 할미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고 너는 명의도용죄로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어.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미 쌓여버린 카드 빚에 엄마와의 불화, 개에게 물린 상처까지 되는 일 하나 없던 상황에 이제는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퇴원 후 옥순 할머니는 준호를 데리고 동네 감자탕집으로 갔습니다. 뚝배기에서 끓어오르는 감자탕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소한 들깨가루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돈가스를 잘랐고 할머니는 뼈다귀를 우두커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손주의 손을 보았습니다. 붕대로 감겨있는 손에는 게임과 현실 속에서 받은 상처가 함께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임플란트 때문에 할머니가 평소 이빨이 불편해하시는 거 보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랬어요. 게임에서 돈 벌어서 할머니 임플란트 비용 마련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 뜻대로 안 됐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준호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옥순 할머니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생각해서 벌인 일이라니. 하지만 할머니는 감정을 억누르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음은 기특하지만 길은 잘못됐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돈은 그렇게 쉽게 벌리는 게 아니란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정에게 준호의 모든 잘못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살림이 쪼들려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끼며 한숨만 쉬어왔는데 1,000만 원 돈이라니. 아들이 빚을 졌다는 사실에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웠는데 준호가 그 일을 벌인 이유를 듣자 그동안 쌓아온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을 혼내는 것도 좋지만 이건 어머니께서 카드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 책임도 있지 않아요? 애초에 카드를 왜 주셔서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드세요? 며느리의 원망은 단순히 카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며 모았던 돈이 자식 때문에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겠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가족 간의 불협화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준호의 진심은 오해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가족 간의 오래된 갈등을 폭발시키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날 선 원망에 옥순 할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며느리 모르게 용돈도 줘가며 평생을 손주를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이 자신의 책임을 묻는 말이라니. 그날 밤 손주의 아버지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며 규칙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온 조용하고 우직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일에는 능숙했지만 이처럼 감정이 뒤얽힌 가족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하는 방법을 몰랐고 게임에 빠진 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모든 상황을 힘없이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편 며느리 미정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장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고 아들 준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살림이 쪼들려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끼며 한숨만 쉬어왔던 서러움이 터져나오자 미정은 결국 아들을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준호가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걸고 곧이어 청소년 상담센터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고쳐주셔야 해요. 그러나 옥순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작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손주를 혼내는 것도 좋지만 이건 어머니께서 카드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 책임도 있지 않아요? 애초에 카드를 왜 주셔서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드세요? 어머님 아쉬우시겠지만 이빨은 틀니로 하시고 이번 일은 모아두신 노령연금으로 알아서 해결하세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며느리의 원망은 단순히 카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 할 때 옥순 할머니는 가장 원초적이고 현명한 답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불안한 목소리와 한숨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문득 예전의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순자 할머니의 손주도 게임 문제로 고생을 했었는데 순자 할머니가 현명하게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른 것입니다. 며느리의 원망을 뒤로하고 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순자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옥순의 힘없는 발걸음과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자 말없이 뜨거운 보리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순자야. 옥순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갈등, 손주의 거짓말, 그리고 앞으로 텅 비어버릴 통장 잔고까지. 이야기를 듣던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손주도 그랬다. 밤낮 없이 컴퓨터 게임만 하길래 나도 며느리처럼 학교에 전화하고 상담소도 찾아갔지. 그런데 소용이 없더구나. 오히려 애만 더 반항적으로 변했어. 순자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법을 바꿨다.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해야 해.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러려면 무조건적인 비난 대신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옥순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오락실에서 아이들에게 게임 기술을 알려주며 그들의 마음을 얻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오락실이든 PC방이든 게임은 오락일 뿐이다. 중독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본업을 망치는 지름길이고, 하지만 게임을 이해해야 아이를 이해할 수 있다. 옥순 할머니는 뜨거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순자야, 고맙다. 내가 어리석었어. 싸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해했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손주에게 게임은 나쁜 것이라고만 가르쳤지만 이제는 자신이 먼저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 게임 할미가 되어 손주를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집을 나선 옥순 할머니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처럼 무조건 화내고 혼내는 대신 손주의 마음을 직접 이해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주저없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준호야, 할미랑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돈가스랑 감자탕 내가 좋아하는 거. 어색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지난번 들렀던 감자탕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돈가스를 먹었고 할머니는 뼈다귀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할머니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게임이 그렇게 좋으니? 할미도 예전에 오락실 사장할 때 매일 게임하고 살았어. 너희처럼 게임에 미쳐 살던 애들을 수없이 봤지. 그래서 할미는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는 게임이랑 지금 게임은 완전 달라요. 예전 게임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시시한 게임이잖아요. 눈 감고도 이길 수 있어요. 준호는 옥순 할머니의 말에 선을 딱 그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말은 공감이 아닌 반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의 폄하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감자탕집 한켠에 놓여있는 낡은 오락기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두 명의 캐릭터가 펀치와 발차기로 싸우는 격투 게임으로 옥순 할머니가 젊은 시절 오락실에서 가장 인기 있던 게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그럼 나와 한판 승부를 해보자. 내가 그렇게 가볍게 보는 저 게임으로 말이야. 준호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진심이세요? 저거 저한테는 1분도 안 걸려요. 좋다. 그럼 내기하자. 할미를 이기면 내가 게임 때문에 진 카드 빚은 할미가 다 해결해 주마.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게임하게 내버려 둘게.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신 내가 이기면 메이플인가? 매기풀인가 하는 거 있잖니? 아, 메이플 스토리요. 그래, 메이플 그거 해지하고 게임 중독 치료받으러 가는 거 어때? 남자답게. 오늘 만난 할머니는 자신이 아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게임은 나쁜 것이라고만 말하던 할머니의 눈에서 알 수 없는 승부욕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제안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게임보다 진지한 게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준호와 옥순. 할머니가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으로 내기를 했다는 소식에 모두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애를 더 망가뜨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게임을 해서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준호 쟤는 공부는 못해도 게임 귀신인 거 아시잖아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이 무모한 도박이 빚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옥순 할머니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게임을 통해 교훈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준호에게 게임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갖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결전의 날은 이틀 뒤. 준호는 할머니에게 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유튜브로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와 어떤 캐릭터를 골라야 하는지 등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껌이네 하고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공격과 수비, 그리고 필살기 공격들은 쉽게만 보였습니다. 마치 이창호 구단이 오목을 두듯 하찮게 여겼고 오락과 현재 게임은 다르다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반면 옥순 할머니는 동네 식당,
구석에 있는 낡은 오락기 앞에 앉아 캐릭터의 움직임과 기술을 하나하나 몸에 익혔습니다. 게임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식당 손님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식당 오락기 앞으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들과 식당 주인까지 구경을 왔습니다. 드디어 준호와 할머니의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는 3판 2선승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판이 시작되자 준호는 그동안 유튜브에서 익힌 통밥으로 할머니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맹공에 제대로 된 반격도 못 해보고 순식간에 패배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역시 무모한 짓이었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디선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두 번째 판. 옥순 할머니는 첫 판에서 준호의 공격 패턴을 파악한 듯 신중하게 방어에만 집중했습니다. 준호가 발로 찰 땐 손으로 맞고 손으로 칠 땐 뒤로 피했습니다. 할머니의 끈질긴 방어에 준호의 공격은 번번이 막혔고 결국 두 사람은 무승부로 판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판. 옥순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내공이 갑자기 불을 뿜었습니다. 옥순 할머니 자신만의 패턴으로 필살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단 한 번의 강력한 기술로 준호를 무너뜨렸습니다. 게임 오버라는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을 때 식당 손님들과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기는 1대1 마지막 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판. 분위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준호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을 떨었고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온한 표정으로 조이스틱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첫 판에 준호에게 배웠던 기술, 그리고 두 번째 판에 몸에 익혔던 방어 기술을 합쳐 준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머니의 필살기 공격이 준호의 캐릭터를 날려버렸습니다. 게임 오버. 화면에는 승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족 모두는 물론 식당 주인과 손님들까지 모두 박수를 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승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조이스틱을 놓았습니다. 할머니의 승리로 모든 가족이 환호했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준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이제 할미가 오락에 너 같은 순수한 아이들이 왜 중독되는지 알려줄까? 할머니는 식당에 있는 오락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요물이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처음엔 컴퓨터가 너에게 져주게 되어 있어. 그래서 아이들은 신이 나지. 자꾸 이기니까 재밌어. 그런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기려면 돈을 쓰게끔 만들어져 있단다. 맞아요, 할머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자꾸 이기는 그 맛에 중독이 되고 돈도 갖다 바치게 되는 거야. 오락기가 주인이 되고 넌 종이 되는 거지. 할미는 예전에 엄마 지갑 털어서 오락하러 오는 아이들을 많이 봐왔단다. 그게 지금 너의 모습이지.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야 해.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패배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식당 주인, 그리고 순자 할머니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할머니와의 내기에서 졌으니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해지하고 게임 중독 센터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두는 준호의 진심 어린 다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승리로 준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마음을 다잡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게임이었다면 이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차례였습니다. 할머니는 준호가 결제한 게임 머니를 취소하기 위해 강성 민원인으로 변신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직원을 붙잡고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73인데 게임사에서 몇백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결제되면 카드사에서 나한테 이상한 거래라고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노인이 이런 거액을 게임하는데 쓸 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그 상식을 간과했으면서 왜 내가 책임을 다져야 하나요? 할머니의 논리적인 항의에 카드사 직원은 당황했지만 곧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할머님, 손주분께 카드를 빌려주신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거나 빌려주시면 모든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카드사 직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새로운 게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실은 게임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했지만 반드시 공략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게임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야. 예전에도 게임의 주인공은 괴물 대마왕까지 이겨야 끝이 났지. 아직 게임은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할머니는 곧바로 게임 회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게임 회사와의 통화는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중학생인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거액의 거래를 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돈 벌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게임사 측은 거래할 때마다 문자를 넣어드렸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을 텐데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이 당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감독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창구에 문의를 하니 게임사와 얘기하라고 하고 카드사와 다시 얘기하라는 식의 도돌이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임전무태의 각오로 금감원 정문에 종이 박스를 펴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돌아간다. 할머니는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종이박스에는 카드사와 게임사 이름을 크게 적어놓고는 회초리를 들고 종이박스를 내리쳤습니다. 아침에 금감원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회초리로 종이박스를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쩍쩍, 퍽퍽하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주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옥순 할머니를 쳐다봐서 창피했지만 임플란트가 날아갈 입장이라 할머니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더욱 세게 종이 박스를 내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엄해 보이는 직원이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과장님. 금융감독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네 카드사에는 노인이나 여성의 카드가 늦은 밤, 술집 등에서 고액 거래가 일어나면 해당 거래가 맞는지 본인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옥순 할머니 거는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 문자가 아니라 전화로 직접 확인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끄는 직원은 곧바로 게임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금감원입니다. 이번 옥순 할머니 건은 미성년자 거래 및 취약계층의 거래이므로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될 것 같으니 이 점 참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직원의 따뜻한 배려가 있은지 얼마 뒤 카드사로부터 옥순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순 할머니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글쎄 메이플인가 하는 게임 있잖니? 그거 계정을 해지하면 카드 대금 전부를 취소해주겠다는구나. 이미 준호는 할머니의 승리로 게임을 해지한 상태였기에 카드 대금은 이길 전부 취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두 번째 승리였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준호가 게임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게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가 엘리베이터에서 개에게 물렸던 사건입니다. 사실 그날 준호는 게임에서 진분을 이기지 못해 엘리베이터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소란을 피웠고 당시 그 소리에 놀란 옆집 개가 준호의 손을 물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아 손주가 물렸으니 치료비를 내주셔야겠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우리 개를 놀라게 했으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치료비 정도는 물어드리죠. 할머니는 그런 아주머니의 말을 끊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치료비는 당연한 거고 위자료도 물어내야 합니다. 애가 공부도 못하고 개에게 물린 상처로 흉터가 생겼고 마음까지 다쳤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그리고 견주가 안전 조치 안 하면 벌금도 있다고 하더군요. 옆집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논리적인 말에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미래까지 생각하며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치료비 50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고 컴퓨터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게임이 아니라 공부라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해야지. 이 노트북으로 공부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찾아보렴. 너는 게임을 잘하니 공부도 게임하듯 왕을 깨 나가보렴. 그럼 잘 될 거야. 할머니는 준호가 평생을 쓸 수 있는 비싸고 좋은 노트북을 선물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얼마 뒤 할머니는 드디어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먹을 때마다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하얀 잇몸은 할머니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준호는 더 이상 게임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말씀처럼 오히려 공부를 게임처럼 즐기며 했습니다. 할머니의 끈기와 지혜를 보며 게임보다 더 흥미로운 인생이라는 게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의 마지막 게임에서 가족 모두의 마음을 되찾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재미있었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